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성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정립을 좀 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 136페이지 부동산 등기 총설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자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 두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자, 등기부를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등기부. 등기부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요 두 개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항상 등기부는 토지냐 건물이냐, 요 두 개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표제부라는 거야. 표제부. 이제 가구죠. 가구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얼굴은 소유권 예의 권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대해서 요걸 각각을 뭐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이게 바로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 기록이란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이 돼야 돼. 그럼 표제부는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 가구도 한 기록, 얼구도 한 기록이 돼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즉 등기 정보 자료를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등기부라는 거야. 등기부. 자, 등기부. 자,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가구, 얼구 이렇게 해서 편성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편성. 이렇게 이제 편성이다. 자,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하고요. 가구는 며칠이라고 배웠죠? 60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요거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가구는 소유권으로서 권리죠. 탈세, 탈법을 난무할 수가 있죠. 그러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안 60일을 등기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고, 요 등기부는 뭐예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 두는 게 뭐예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다.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기도 하죠. 사실. 자, 가구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의 등기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증이다? 바로 권리증이 돼요. 권리증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고요. 등기필 정보란 일종의 영수증으로서 등기를 마치면 영수증을 주듯이 우리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죠. 그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라는 거. 항상 등기법은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줘야 돼.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준비를 딱 됐다. 그러면 표제부, 가구, 얼구, 그래서 등기기록,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필 정보, 요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표제부에 대해서는 표시번호죠. 가구는 대표적으로 순위번호가 돼. 얼구는 순위번호죠. 그래서 표제부는 이제 까먹으면 표시번호. 갑순위, 얼순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항상 이걸 활용해 볼 수 있는 활용 기법을 이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끌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137페이지를 우리가 보신다면 137페이지와 관련돼서 여기 나오죠. 자,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등기소는 이제 항상 등기소 바로 가요.
자, 신청하러 가죠. 등기관은 자, 접수하러 가요. 등기부는 기록하러 가죠. 그래서 항상 요 등기서는 이제 신청과 한 세트를 우리가 구분해 두셔야 되고, 등기관은 접수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접수 시점하고 기록 시점이 어디가 빨라요? 바로 접수 시점이 빠르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기록 시점부터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요거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 생겨요? 이 틈이 생긴다고. 틈이 생긴다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그러면 등기 기록하면 접수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우리 32회 때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되죠. 자,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기록 시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 접수한 때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를 하나 끌어내야 되고요. 또 하나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계속적으로 등기소, 등기관이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자, 표제부 갖고 얼굴에 기록하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자, 표제부, 사실관계과 갖고 얼굴,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표제부, 갖고 얼굴, 표제부는 사실, 권리.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죠. 그러면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수적으로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등기라는 거야.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137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가죠.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기의라고 우리가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표제부라는 거야.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관계 그러면 뭐예요? 갖고 얼고. 그러면 갖고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의 권리로서 공통점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게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와 갖고 얼고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정립을 해둘 것은 갖고 얼굴을 생각해야 돼. 갖고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의 권리야.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37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논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즉 접수할 때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37페이지 기본서를 우리가 정리하죠. 최고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기본서가 최고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우리가 책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돼요. 책을 읽어가면서 책의 의미가 뭘 파악할 수 있는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거기 한번 보죠. 1번에 등기부라는 게 나와요. 자, 등기부. 자, 등기부란 이렇게 나왔다면 등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다 행간편을 딱 꺼놔야 돼.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자, 편성 부분이라는 거에 딱 행간편을 딱 꺼주셔야 돼요. 자, 2번과 관련돼서는 뭐가 나오죠? 등기 기록이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가 줄을 쳐넣느냐? 바로 등기 정보 자료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는 요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살짝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자, 등기부 그러면 편성 뭘로? 표제부 갖고 얼굴로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하고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등기부가 넓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어요? 등기 기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한 개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이라고 그런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 기록과 등기부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잡으면 등기부는 편성, 등기부는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요걸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넘기니까 2번, 3번이 나올 거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페이지 138페이지. 자, 방지에다가 요 세 개를 딱 적어놔요. 자, 첫 번째. 자, 접수 시기. 두 번째. 혈액 발생 시기. 세 번째. 완료 시기. 그래서 우리 138페이지 좌측에 우리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를 딱 정리정돈을 해 두시고 접수 시기와 관련돼서는 요거 저장, 혈액 발생 시기는 자, 접수 완료 시기는 자, 교합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해 놓고 요 세 개를 이렇게 박스를 딱 쳐넣어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혈액 발생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자, 우리 32회 때도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올 때 접수 시기, 저장, 혈액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 교합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갖다 대면 도장이에요. 날인 꾹 찍으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도장 찍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교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관한테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부여돼. 그걸 바로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접수, 저장,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래서 138페이지 상단에 가서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이 있을 거예요. 자,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적에 저장,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저장 따로 줄쳐놓고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접수 시기. 자, 4번과 관련돼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줄쳐놓고 혈액 거기에 형광펜을 딱 꺼놔요. 자, 4, 5번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완료 시기 써놓고 거기에 바로 교합. 그래서 기본서로 봐서는 요거는 3번, 요거는 4번, 요거는 5번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놨네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자, 같이 해보자고요. 접수 시기, 저장, 접수, 교합. 요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나와 있느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는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그러면 5번하고 6번은 같은 맥락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자, 등기부랑 편성이 돼. 편성,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접수 시기, 저장, 혈액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고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138페이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특히 이제 2번에 대해서 가로 2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부연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신청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한다. 이게 방문 신청이야. 자, 집에서 신청한다. 전자신청이야. 전자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방문이냐, 전자신청이냐 이걸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돼서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이 자,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전자 신청이 예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병렬되어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잡을 때 방문이냐, 전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요걸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가로수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심사주의와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야. 형식적 심사주의와 관련돼서는 이 형식을 우리가 줄쳐놓고 법학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절차이야. 절차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요. 이렇게 이제 가서 자,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 요거 차이점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 실질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잡아둘 거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 내용적 측면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식은 절차적 측면이죠. 그럼 신속하다는 건 장점인데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요거와 결부시킬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 공신력 절대적으로 불인정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3번의 형식적 심사주의 밑줄 한번 딱 끊어놓고요. 가로 4번의 물적 편성주의.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요 물건이죠. 물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다. 바로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가 편제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반화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집합 건물은 우리가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구가 있어.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두셔야 돼요. 물적 편성주의와 관련돼서 특히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두 번째 다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다만은 이제 그래서 자주 출제돼. 애적으로 그래서 다만 여기에다 별표 하나 해놓고 다만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만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거기에 행간 편천하여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야.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하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의 권리. 이걸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고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표제부가 하나 더 있다.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구 요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39페이지 하단에 상단에 이제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역시 예상대로 32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가 있느냐? 자, 토지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거는 지적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거죠. 지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고유번호.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부동산을 가로치고 통상 고유번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요거는 자리수가 19자리야. 19자리. 요 부동산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등기에서 우리가 배우죠. 요거는 14자리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이름은 틀려요. 우리가 토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고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고유 번호와 관련돼서는 전체의 부여에 각각에 부여해야 돼. 각각을 부여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에 한동 건물 표시마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 구분 건물마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139페이지 첫 줄 가니까 그러면 첫 줄에
자, 구분 건물마다 그게 행강편을 딱 정해요.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저도 하나죠. 각각의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집합 건물도 구분 건물마다. 자,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자, 표제부 각 얼굴을 둔다. 그래서 고유 번호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4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특히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우리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거기에다가 정리정돈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139페이지. 자, 가로 몇 번이 나와 있어요? 자, 가로 5번.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다. 항상 우리 등기부에 대해서는 토지냐, 건물이냐, 요걸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5번과 가로 5번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할 거 옆에다가 하나 딱 해놔요. 첫 번째, 우리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복잡한 자, 법정 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발생.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문과 관련돼서 특히 법정 상권과 관련돼서는 민법, 물권 편파돼서 반드시 출제되고요. 법정 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이제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표제부도 토지 표제부, 건물 표제부야.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우리가 확인해 놓고 특히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냐 건물이냐 요걸 할 때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만 기록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10중 8구 지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특히 방조제예요. 방조제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바로 토지에 기록된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딱 정리정돈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 토지와 관련돼서는 특히 지목 나오면 토지를 생각해야 돼. 자,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방조제에 나왔다. 그러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딱 해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6번과 관련돼서 보죠.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 즉 승립요건주의 줄 서보세요. 자, 승립요건주의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6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입법 태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자,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 두 가지 입법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어사주의가 있고요. 형식주의가 있어. 그래서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는 요거는 일명 민법, 입법태도. 그러면 우리 민법 186조 입법태도는 어사주의냐 형식주의냐 요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한테 어사 표시를 합니다. 사라 그러네요. 승낙을 하죠. 그러면 어사주의와 관련돼서는 청약과 승낙, 어사 표시니까 물권 변동이라는 거예요. 어사 표시 이걸 물권 변동. 어사 표시가 있으면 즉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어사주의가 돼요. 저희가 B한테 집을 사라 청약을 했죠. 알았다 승낙을 했어. 그러면 어사 표시죠. 그러면 형식주의와 관련돼서는 어사 표시 플러스 이걸 갖춰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물건 변동.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주의는 뭘까요? 어사 표시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라는 거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줘야 돼. 그러면 어사 표시 이꼴 물건 변동. 어사주의는 어사 표시만 있으면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주의는 뭘까요? 그러면 거래의 신속. 자, 형식주의는 거래 안전에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186조에 대한 입법 태도는 어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은 거래의 신속보다는 거래 안전에 치우친 등기를 우리가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등기는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사주의는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어사주의도 등기는 요한다라는 거야. 이때도 등기를 요해요. 그러면 등기를 요한다라는 것은 이때 등기는 뭐냐? 제3자에게 내 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대항요건주의 등기야. 그럼 이때 등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성립요건주의 등기라는 거예요. 성립요건주의로서 등기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립요건주의. 자, 그러면 요 형식주의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독법주의라고 그래요. 자, 어사주의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라는 것은 그러면 불법주의야. 그래서 불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프랑스 불자예요. 그래서 불법주의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의미를 자꾸 헷갈리는 왜 그러냐? 자, 봐봐요. 그러면 민법 186조의 입법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어사주의는 어사표시 이꼴 물건 변동이다. 형식주의란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다. 그러면 어사주의란 거래의 신속을 두는데 어사주의, 거래 안전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어사주의에서도 등기를 요한다. 그러면 의미는 대항요건주의 등기고, 그러면 여기는 성립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독일 독법주의, 요거는 프랑스 불법주의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래의 신속보다는 거래 안전에 치우친 무슨 주의가 된다? 형식주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사주의 물건 변동. 그러면 어사 표시를 그러면 뭘로 커버하느냐? 바로 여기 어사 표시 요거 플러스 바로 금인계약서라는 게 나와. 금인계약서. 그러면 어사주의에서 금인이 나오는 거지. 사실 형식주의에서는 등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인계약서를 도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둬야 돼. 제도적 의의는 사실 금인제도라는 것은 어사주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금인과 관련돼서는 언제 출제됐느냐? 자, 우리 32회 때 우리 등기법에서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입법주의를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 자, 등기라는 형식이 없어도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건 변동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어사주의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등기죠.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형식주의. 효력 동그라미. 효력 발생 요건주의 생긴다. 그래서 생자 동그라미.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 6번과 관련돼서 어사주의와 186제 입법대로서 어사주의와 형식주의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구사항과 관련돼서 등기 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등기 기능이라는 것은 요 기능은 뭐예요? 등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등기의 역할. 자, 등기의 역할과 관련돼서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요 부분과 관련돼서 등기의 역할과 관련돼서는 우리 32회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두 개의 지문이 탄생하게 되고요.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가자고요. 자, 봐봐요. 자, 만약에 건물이 한 채가 있어요.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자,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본인이 이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죠. 매매. 자, 검수주의예요. 그러면 결론대로 상속 받으면 되겠죠. 그럼 매매와 상속의 차이는,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매매는 자,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인이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행위에 한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바로 뭐예요? 자, 법률 사실. 자, 법률 효과를 잡아야 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의 형태를 봤더니 뭐가 있더라?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 법률 행위가 있고요. 법률 행위. 자,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 규정. 자, 법률 행위는 꼭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어사 표시가 필요해요.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사 표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란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법률 규정은 그러면 뭡니까? 어사 표시 이해의 것. 이걸 바로 법률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샘플을 만든다면 그럼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있어.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어사 표시. 요게 뭉칩니다. 요게 뭉치면 계약이 되고요. 자, 계약에 보면 효과가 하나 발생하겠죠. 그러면 A는 B한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하고 그러면 B는 A한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법률 사실이란 그러면 뭐냐? 자,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재료가 돼.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요거는 원인이 되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결과가 된다는 거야. 결과.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관계냐? 인과관계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즉 법률 효과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 우리 징그럽게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득실 변경이라는 거야. 득실 변경. 민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을 거예요. 취득.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연결되죠. 여기에 대해서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고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득실 변경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건립 변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립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규정해놨느냐? 민법 186조.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이렇게 논리를 우리가 정해놨고요.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은 187조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은 그러면 187조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187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상속은 아버지 사망 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86조는 등기, 승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바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등기. 그 다음에 또 허력 발생 요건주의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등기의 기능 역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86조. 자, 두 번째 187조. 자, 그러면 이제 186조를 정리한다면 그래서 요 186조와 187조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어사 표시야.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어사 표시가 없다면 187조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규정은 어사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하나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화되면 자로 여기 물건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물건화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돼. 그래서 작용. 그러니까 작용이 됨으로써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강화된다. 이게 바로 계기는 힘. 이게 무슨 문이냐?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판매권, 두 번째,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판매권과 관련돼서는 역시, 이 판매권은 자, 32회 때, 자, 필요적, 임의적 출제가 되고요. 자, 채권, 담보권, 신탁 등기, 이것도 32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것도 32회 때 출제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 문제는 이 임차권을 우리가 잡아야 돼. 임차권하고 역시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 요 세 개는 역시 33회 때도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39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참고사항과 관련돼서 참고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참고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효력 발생 요건주의, 바로 법률행위 186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물건의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민법 186조야. 그래서 186조는 즉 형식주의요, 성립 요건주의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과 관련돼서 처분 요건주의 등기, 즉 법률 규정이야. 상속, 공용징수, 판결 동그라미잖아요. 이 판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판결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세 가지를 우리가 또 한번 써놔봐요. 자, 우리 민사재판은 확정 판결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는 세 종류, 이행 판결, 하kim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행,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요 청구지에 무효임을 확인한다. 어떤 권리가 형성된다. 형성 판결이 돼요. 그러면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은 이미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186조 판결이. 하kim 판결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186조고요. 형성 판결은 이거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래서 187조. 이렇게 해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죠. 하kim 판결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가 되고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러면 확정 판결은 세 종류로서 특히 이 형성 판결에서 우리 민법과 등기법의 시험 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이행,
확인, 형성.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특히 요 공인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잡아야 돼. 그러면 187조의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지칭한다? 역시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187조를 처분 제한 요건주의,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이제 대항요건주의라는 게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 임차권 줄차나요. 특히 판매권. 자, 각종 권리 임의적 기록상. 그러면 밑에 세 번 당사자의 제3자의 대항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판매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을 딱 추가해서 우리 시험범이라면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요 5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요걸 꼭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 140페이지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140페이지로 가니까 가로 7번에 부동산 등기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공신력 불인정이야. 자,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이에요. 우리 등기에 대해서는 부실 등기가 많이 파생이 되니까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자, 가로 8번과 관련돼서 등기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이원화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아마 우리 가로 8번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자,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로 8번. 자,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잡아라고 그랬죠. 대장은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사실이 바뀌었다. 선대장, 후등기.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등기 촉탁이다. 상호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되고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부,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대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일치시키는 제도. 그래서 이걸 자, 소유권 변경 사실에 통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됨으로써 그래서 등기 촉탁제도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배웠죠? 예. 자, 등기 필통지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이걸 우리가 잡아놓고, 자, 지적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표제부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자, 표제부. 자, 표제부는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래서 가로 8번과 관련돼서 이 앞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등기부와 관련돼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뭘 기억해 두셔야 돼? 의 부분, 표제부 갖고 올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소는 신청, 등기관은 접수, 등기부는 기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등기 기능과 역할과 관련돼서 186조로서 등기, 187조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거 부분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관계는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매권, 임차권, 채권, 담보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요 등기평가 관련돼서 우리 첫 시간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등기 종류 복습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